법조인들은 이거를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불러요. 독나무에 열린 과일은 독과일이다. 안녕하세요.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압수된 증거들이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기소가 되어야 하고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판결이 선고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에 관할 행정청에 속한 사람이 수사를 하면 전문성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제 수사 권한을 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법률에서 위임한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사기관, 검찰이나 일반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는 할 권리가 없는 거죠. 이 사건도 특사경의 수사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환경부 소속의 특사경 한 분이 자기한테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확보된 전자정보 중에 환경시험 검사법 위반뿐만 아니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특사경은 이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정보를 폐기하지도 않고 피의자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계속 보관했어요.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검찰에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수사 의뢰서에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전자정보, 이 전자정보를 토대로 정리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전자정보를 근거로 해서 원래 수사 대상자였던 A, B, C뿐만 아니라 D, L, K 이런 사람들까지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검찰에서는 이 전자정보를 토대로 계좌추적 영장을 받아서 계좌추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검찰에서 수사 개시한 지 한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원에다가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그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요. 근데 법원에서 한번 기각했습니다. 한 번 더 청구를 해서 이번엔 발부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 3개월간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결국 주된 피의자 2분이 구속됐고 다수의 피의자들이 기소가 됐어요. 기소된 이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중에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신문도 이루어졌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전자정보의 내용이 제시되고 인용되었어요. 2심 법원부터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죠. 혹시 여러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어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범죄 사실이 증거로 쓸 수도 없어요.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아예 선언을 했어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부 소속 특사경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다음에 탐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청에 즉시 보고를 해가지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특사경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 사실에 관련된 증거까지 다 탐색을 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 전자정보를 폐기하지도 않았고 피의자한테 반납하지도 않았고 이 부분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거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신급별로 법원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진짜 재밌어요. 먼저 1심 법원에서는 최초 압수물, 그에 기초해서 작성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기타 자료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어요.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근거로 수집된 2차적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법조인들은 이거를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불러요. 독나무에 열린 과일은 독과일이다.
그리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어요. 다만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좀 어렵죠. 크게 이제 증거가 4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특사경이 압수한 증거, 검찰이 확보한 증거, 법원이 확보한 증거 중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 근데 2심 법원은 조금 더 달라요. 특사경이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일체예요.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 여기까지 일체예요. 그런데 1심 법원이 확보한 증거 중에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은 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증인들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제시하거나 인용하면서 신문한 거에 대한 답변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전자정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2심 법원이 직접 증거로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는 다 증거 능력이 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다 증거 능력이 없다. 독수 독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사경이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도 증거 능력이 없다. 왜? 특사경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법정에서 진술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단계에서의 위법이 너무 무거워서 그 뒤에 나온 진술과 다른 증거들도 다 독이 든 열매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강하게 권고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건과 같이 이제 특사경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련 법규에 규정된 검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인지 자료 요구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임한 사건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지도가 있는 중견기업의 특사경으로 또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거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현장 검사를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빨리 수임해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특사경 분들이 법리 해석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법리 해석에 오류를 주장을 해서 압수수색과 같은 현장 검사를 피할 수도 있었고 사건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 증거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이런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이미징이라는 방법으로 거의 동일하게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본 파일을 탐색하고 검색하는 방식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거든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가 탐색되는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담당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거나 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압수조서에 이런 이의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요청을 해야겠죠. 둘째, 참여권 행사 그리고 상세 목록 교부 요구. 영장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 당하는 사람이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를 해야겠죠. 참여를 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거든요. 그 말인즉슨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담당 수사관들이 대부분 물어봅니다. 참여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참여한다고 해야겠죠. 이제 탐색이 끝난 다음에 추출된 파일을 압수할 경우에는 추출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반드시 요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증거가 압수되었는지에 따라서 변론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셋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한 자백 유도 차단. 압수수색이 완료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할 거예요. 이 수사관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나한테 제시를 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조서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죠. 검찰에서는 처음에 수사 의뢰서에 첨부된 자료들이 문제가 있는 자료라는 거를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걸 알았다면 수사 착수 당시에 당장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쳤을 텐데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수사를 개시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환경부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희가 압수수색한 거예요. 에? 이거 아닌데?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이를 통한 정의의 실현, 이게 수사의 목적이죠.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수사라면 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억울한 압수수색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